르브론 제임스가 자기 커리어 역사상 최대 5점을 남긴 지 이제 10주년이 됐어. 르브론 제임스의 최대 5점은 클리블랜드에서 마이애미 히트로 이적을 할 때 그 디시전 쇼라고 ESPN에서 1시간 동안 라이브로 자기가 어느 팀에 갈지 결정한 거였지. 르브론 제임스의 루키 시즌부터 지금까지를 살짝 돌이켜보면은 르브론 제임스는 자기 고향팀인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서 1번 픽으로 뽑혀가지고 7년 동안 뛰고 다른 팀으로 갔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는 르브론 제임스의 시즌 쇼가 요즘 계속 ESPN에 나오고 있어. ESPN에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NBA 시즌이 재개가 되고 이번 시즌이 어떻게 보면 르브론 제임스한테 가장 중요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그런 시즌이고 의미도 굉장히 많은 시즌이지.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코비 브라이언트의 죽음도 그렇고 17년 차의 우승이라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ESPN이 이제 10년 전에 르브론 제임스의 더 디시전 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어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돌이켜서 다시 보니까는 이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 르브론 제임스가 자유계약 선수로서의 새로운 팀을 구할 때 이거를 방송에 내자라는 이 아이디어 자체는 르브론 제임스 캠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거는 빌 시몬스라고 미국 스포츠 언론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이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아니면 그 사람도 누구한테 들었나, 어쨌든 외부의 요인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르브론 제임스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 에이전트한테까지 들어간 거고, 이거를 결국에는 그들도 이해를 하고 이게 진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실행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거를 하면은 ESPN만 자기를 통해서 돈을 버니까는 르브론 제임스와 그의 캠프는 이거는 좀 포맷을 바꿔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모든 걸 다 제작하고 이걸로 일어나는 수익금의 일부는 우리는 기부를 하겠다, 그러면서 르브론 제임스 이름으로 그 컨트롤, 그러니까 그 통제권을 가지고 온 거야 르브론 제임스가 ESPN을 대신해서. 그래가지고 데이비드 스턴은 그 당시에 그거를 굉장히 반대를 했었다고 해. 왜냐면 자기 리그의 슈퍼스타가 전문적으로 방송을 제작하던 사람과 그 팀도 아닌데 이런 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리스키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데이비드 스턴은 반대했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이 매브릭 카터라는 지금도 르브론 제임스의 굉장히 친한 친구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인 이 사람이 이 쇼를 결국에는 총괄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더라고. 일단 첫 번째로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르브론 제임스과 아무런 친분 관계도 없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 썼고, ESPN은 실제로 다른 사람을 원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브릭 카터는 그 사람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 또한 굉장히 너무 긴장된 모습으로 계속 인터뷰를 했어. 그래서 처음에는 인터뷰가 시작하자마자 별 쓰잘데기 없는 질문을 해가지고 갸우뚱하다가 이제 중요한 결정의 순간 어느 팀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르브론 제임스가 이런 표현을 썼지. I'll take my talents to South Beach라고. 나의 재능을 저기 남쪽에 있는 해변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표현인데, 사실 이 표현이 너무나도 좀 건방지고 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원래 있던 그 팬들한테는 좀 모욕적인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다는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은 이 I'll take my talents라는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르브론 제임스가 처음 한 게 아니라 코비 브라이언트가 고등학교 때 자기가 이제 대학교 진학을 안 하고 NBA로 입성을 할 때, 그때 코비 브라이언트가 기자들 앞에다 두고 딱 옷 차려입고 그렇게 발표를 한 거거든. Kobe Bryant have decided to take my talent to No, I have decided to skip college and take my talent to the NBA. 그러니까는 르브론 제임스가 그거를 염두하고 그 표현을 썼고, 역시 르브론 제임스는 이 NBA 역사를 항상 잘 공부를 하면서 본인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선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인데, 약간 여담이지만 재밌는 게 코비 브라이언트도 마찬가지인 게, 그 당시 영상을 찾아보면 코비 브라이언트는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삭발을 싹 한 다음에 오클리 선글라스를 딱 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 얘기를, 그 모습을 보고 아마 더 라스트 댄스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코비 브라이언트가 조단을 완전히 베꼈어. 조단 스타일을. 오클리 선글라스며 그런 자리에 나올 때 딱 각 떨어지는 정장을 입는 거. 어쨌든 코비는 조단을 따라하고 르브론은 코비를 따라하고, 이런 NBA 선수들 간에 계속 전통이 이어지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스승으로 여기는 그런 걸 봤을 때 조금 약간 재미난 그런 장면이었고, 어쨌든 다시 그 디시전 쇼로 돌아오면은 그렇게 해서 르브론 제임스가 자기의 친구들과 처음으로 방송 제작을 해보고 자기네들이 어떤 통제권을 가져와가지고 처음으로 시도한 게 더 디시전 쇼인데, 결과는 사실은 참혹했지. ESPN 입장에서는 그게 1000만 명 이상이 봤다고 하니까 ESPN은 너무나도 흥한 그런 쇼지만, 르브론 제임스는 있는 욕 없는 욕 다 먹었어. 근데 결국에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 쇼가 있었기 때문에 카와이 레너드가 지난 FA 때 여러 팀들 저울질하면서 자기가 모든 거를 통제권을 가지고 자기가 팀을 골라서 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전에 케빈 듀란트가 골든 스테이트 간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거에 대한 이 선수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리그, 이거는 르브론 제임스가 본인이 욕을 엄청 먹으면서 만들어낸 그런 발판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르브론 제임스의 더 디시전 쇼가 10주년이 되었고, 이건 르브론 제임스의 최대 5점이자 선수로서는 최대 성과이기도 하지만, 지금 7월 30일 날 이제 하루 앞당겨져서 기존에 있던 일정보다 리그가 다시 시작을 할 거고, 지금 시작되기 전에 르브론 제임스가 과연 10년 전에 어떤 결정을 했었고 그 결정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ESPN에서 많이 회자를 하더라고, 최근에. 그래서 오늘은 르브론 제임스의 더 디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 피스.